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오직 20명에게만. 지금은 정확한 흐름을 보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완전 철저하게 이제 양극화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지역은 미분양이 넘쳐서 공급이 과잉되는 지역이 있고,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9월 말 정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긴급 대책이 나왔잖아요. 이제 공급을 늘리기 위한 통합적인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글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만 그 공급 대책이 별 쓸모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아직도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양극화로 우리가 지금 시장을 가고 있다라는 반증이겠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지역,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있는 물량은 적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요. 이제 주택의 개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주택의 질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3년 후면요, 아주 큰 폭풍의 장이 온다고 합니다. 그 폭풍이라는 게 어떤 폭풍인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멀리 정말 24개월 곱하기 3이니까 상당히 멀리 남아있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1년도 후딱 가고 2년도 후딱 가고 3년도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올 초에 제가 계획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계획한 것 중에 완성시켜 놓은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년 있다가 정말 큰 엄청난 무서운 장이 올 텐데, 지금 당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할 수도 있죠. 어떤 폭풍이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자 뉴스인데요. 앞으로 3년 후에 아주 큰 폭풍이 온다고 합니다. 뭐냐면 최악의 공급 부족 사태에 의한 비상이 걸릴 거라는 예고가 있습니다. 주택 뉴스에서 보면요, 착공 인허가가 이제 급감을 했다. 착공은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56%, 그러니까 절반 이상 착공이 급감을 했다라는 거고요. 인허가는 39%, 그러니까 거의 40%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급감한 인허가한 착공 물량이 내년에는 되살아날까? 저는 내년에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그렇게 쉽게 되살아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사실상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배적인 좀 시장의 이제 생각인데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거래량이 감소가 되네,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순간 모든 시장에 지금 흘러가는 여러 가지 기조들을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게 앞으로 3년 후라는 거죠. 어쨌거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 주택 시장을 봤을 때 주택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온 것처럼 폭풍우가 올 정도의 엄청난 공급 부족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 시장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물량은요, 뉴스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정말 토네이도급의 엄청난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큰 폭풍이 올 것으로 저 역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지 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좋은 집을 사기에 가장 최적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지나고 보면 오늘이 제일 쌌다. 물론 최근처럼 한 1년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그죠?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이게 V자 거의 반등이 일어났는데, 이 역시도 사실 짧은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락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정말 최근에 이 하락장에 집을 사신 분들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잘 읽어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99%의 분들은 운이 좋아서 최근 1년 동안에 이 하락장에 집을 사신 거지, 정말 그분들의 능력이 탁월해서, 왜냐면 이게 공부해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거든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40%가 떨어졌고 다시 40%가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시장에 대처해야 되는데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만큼 긴 시간은 아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요. 과거에는 이 서울시에 대한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존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보존과 규제에 대한 정비 방식을 정비 활성화 방식으로 바꿔버렸죠.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높이 규제를 완화시켰고요. 또 용적률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방식을 정비했습니다. 어떻게 정비했죠? 뭐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하면서 속도를 높였죠. 과거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을 간소화시키고, 그죠? 정비사업에 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정비를 말 그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시에서 많이 쏟아냈고 그거를 현실화시키면서 재개발 속도들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갖고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급 활성화 정책을 펴는데 이게 이제 정비구역은 지정이 많이 됐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빨리 입주까지 되느냐가 사실상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후폭풍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 3년 뒤에 과연 공급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세훈식 빨리빨리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과거에 공모 방식에서 이제 수시 접수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22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발표가 됐고 이 새로 맞춰진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2023년 9월 현재 모아타운은요 서울시 전역에 약 70개 구역 정도가 지정이 됐고요. 신속통합은 약 50개 구역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하에 보존과 규제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 구역도 다 구역을 해지시켰고 재개발 구역 건수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죠? 5년 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하고 나서 지금 뭐 한 2년이나 됐나요? 그런데 벌써 120개의 신규 재개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한 이제 더욱더 오세훈식 빨리빨리 재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2023년 5월부터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모 방식에서 언제나 수시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수시 접수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20개 정도 되고 있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 전체 구역들이 오세훈 시장 임기 말까지는요, 적어도 한 250개 정도 이상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봐서 우리가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아타운이 한 70개 정도가 늘어났구나. 신속통합 50개 정도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서울의 주택 공급이 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좀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어떤 분들은요,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 다주택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모아타운이 70개나 구역 지정이 됐고 신속통합이 50개나 구역 지정된 것을 일생일대 기회로 삼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집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 모아타운 신속통합 앞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합니다. 모아타운은 이렇게 할 거고요. 신속통합은 요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라고 서울시에서 알려줬잖아요. 누구한테? 1000만 서울 시민들한테 다 알려줬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거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홍보 자료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보도 자료를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구나. 그럼 우리 동네도 재개발될 수 있겠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많이 될 거니까 미리 내가 앞으로 재개발될 만한 곳을 열심히 발품을 팔고 선점 투자한다면 어떻게 보면 서울시 평균
평균 뭐 30평대 신축 아파트가 강북 기준으로 이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니까 그 정도 되는 15억에서 20억 정도 하는 서울시의 새 아파트를 내가 정말 몇 천만 원에서 1, 2억 갖고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면 뭐 추가 분담이 부담된다면 구역 지정된 이후에 물론 신속통합은 아니지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재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형성하는 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0개 구역이 지정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120개 구역 지정이 되는 동안 엄청난 기회를 얻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요, 이 신속통합 모아타운 초창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정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시세가 1억 5천에서 2억 하던 동네 빌라들이 신속통합이나 모아타운이 구역 지정만 되더라도 갑자기 2, 3억씩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상당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70개, 50개 구역이니까 벌써 120개 구역이 지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하에 한 200개에서 250개까지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더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와 합해서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상황은 이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 선정 이후에도 프리미엄이 지역적인 격차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급지와 중급지와 하급지로 재개발 구역들로 이제 구분이 된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장 보면 상급지 아파트는 얼마, 뭐 중위권 아파트는 얼마, 하위권 아파트는 얼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시장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좀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가치에 의한 재개발 지역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1억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급지에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고 중급지에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지에도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1억이 있으시다면 어느 지역에 투자하겠습니까? 이야기 하나마나 1급지로 투자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1급지를 바라보는 관점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1급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과열은 더 불이 붙을 거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재개발 지역도 엄청나게 양극화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좋은 지역의 물건은 점점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는 신속통합과 모아타운이야 선정 이후에도 프리미엄에 대한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창기 때는 신속통합 이거 하나만으로도 신속통합을 우리가 하려고 해. 우리 동네에서 신속통합이라는 걸 진행하려고 해 하는 소문만 나라도 가격이 올라버렸습니다.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뭐 100개 이상의 신속통합과 모아타운 구역이 지정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희소성이 엄청나게 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희소성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근본적인 가치.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는 뭐예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입지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상 최고 중요한 거죠. 압구정동이라는 동네는, 청담동이라는 동네는, 한남동이라는 동네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압구정, 청담동, 한남동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죠. 그죠? 왜?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썩은 빌라든 반지하 빌라든 물이 콸콸 새는 판자촌이던 간에 그 자리가 한남동이라면 평당 2억, 3억 가는 겁니다. 왜?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재개발이라고 성큼성큼 다가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 부동산의 근본적인 가치, 즉 입지에 대한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 이걸로 인해서 뭐 차등적인 가격이 발생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개발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서울시 재개발 현황도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요, 서울시 재개발 현황도인데요. 이 서울시 재개발 현황도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일단 크게 제일 중요한 자리들이 있죠. 도심부입니다. 이 도심부. 서울시청, 광화문, 을지로, 종로, 명동, 충무로가 있는 이 도심부죠. 이 도심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대의 상업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대 기업 본사의 약 30%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무려 100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부 주변으로 서울역과 충정로역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동대문, 창신동이라든가 신당동 주변, 그리고 이제 역세권, 대형 역세권이죠. 왕십리역과 청량리역 주변으로 보시는 것처럼 재개발 구역들이 도심 인접지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서 보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로 주변 지역, 그리고 동부이천동, 한남 뉴타운, 그리고 성수동 지역 쪽으로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의도 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보이고, 이제 영등포역과 노량진역 주변, 그러니까 영등포역 주변에 이제 신길동과 영등포 주변,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 그리고 흑성 뉴타운, 잔존 지역들, 그리고 반포라든가 압구정동, 잠실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아래쪽 지역은 한강변 주변의 재개발 구역들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여기서 빠졌는데요.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은 중심지 위주의 재개발, 서울시 안에서도 중심지 위주의 재개발 지역 위주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북쪽, 이 서북 쪽으로 올라가면 홍제역이라든가 연신내역 주변으로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이제 이쪽도 동쪽도 마찬가지로 면목동이라든가 미아, 수유, 쌍문역 주변 지역들도 물론 재개발 구역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도 이제 재개발 구역도, 앞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재개발 구역도 앞으로는 절대적인 근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치, 입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도심부도 있고 용산 주변도 있고 한강로 주변도 있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지역들은 입지들이 상당히 다 좋은 지역들이죠. 그죠? 도심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한강로, 이런 지역들이 다 좋은 지역들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지역,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드린 지역, 물론 이 지역들은 현재 다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 설립 인가가 다 끝난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투자금 1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안에서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시고 싶습니까? 만약에 이게 공개 세미나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 1000분 정도가 지금 제 앞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 동그라미 쳐놓은 지역들이 상당히 무수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만약에 투자금이 다 1억 정도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투자하고 싶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마 100명 중 90명은 제 생각하기에 1순위가 반포나 압구정동을 선호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지역이 안 좋거나 이런 거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대한민국 전체에서 보면 1등 안에 들어가는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서 1등 중에서도 1등 지역들을 먼저 선점을 하겠죠. 그죠?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지금 말씀드린 한남동이라든가 반포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다 같이 1억 투자라면, 그죠? 경쟁률은 지금보다 몇십 배로 올라갈 겁니다. 그게 바로 입지에 대한 여러분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바로 한강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에서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한강변에 있는 초기 재개발 지역 예정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요, 이 한강변의 재개발 지도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있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한강변 초기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입지를 이야기할 때
서울에서 1등이면 대한민국에서 1등이겠죠. 그죠? 대한민국 1등의 자리를 2023년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혹은 200년 후에도 절대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지역은 이 한강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적일 가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동남권 지역에 있는 한강변 지역이겠죠.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 한강변 지역을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뭐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의도 이제 한강변 재건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용산 한강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동부 이천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남 뉴타운, 그리고 이제 반포와 압구정동이 있을 거고, 성수동이 있을 거고, 청담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실과 광장동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우리가 사실상 일반인들은 평생을 노력해도 살 수 없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제가 이 삼성동이라든가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은 한강변은 아니지만 뭐 원체 상급지에 포함되는 지역이라서 제가 그냥 같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한남 뉴타운이라는 지역과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썩빌도 많고요. 썩은 빌라죠. 판자촌, 물이 절철 새는 판잣집, 그러니까 임차인이 아예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집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이 수십억을 호가하고요. 향후 아파트 시세는 30평대 기준으로 평당 2억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60억 정도 간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한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여러분들한테 돈이 있다면 우리가 로또를 미리 보고 과거로 가는 거랑 똑같죠. 로또 번호를 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로또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지도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을 보고 20년 전으로 가면 두 말 않고 강남 가서 땅을 사고 한남동에 있는 판자촌 다 사드려야죠. 그죠? 그럼 인생이 한 10대는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자리들은 엄청난 고부가치를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리만 있냐? 한강변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포와 합정동에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 물론 구역 지정이 된 지역들도 있지만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될 만한 지역들도 있고요. 당산동과 선유도역 주변에도 또 그런 지역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 중간에 노량진 본동이라는 자리가 또 이제 그런 자리가 있고요. 옥수 금호 횡당동은 재개발이 다 끝났는데요. 아직까지 한강변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응봉동 주변에 한강 조망이 100% 가능한 이런 재개발 구역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양동 같은데 요즘 핫 이슈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지역들을 조금 별표를 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역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금 기준으로 1억대에서 지역적인 편차는 있습니다. 한 3억대까지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향후에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지역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이냐면 상위 10% 안에서도 또 상위 10% 안에 드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지역들이 어디냐면 바로 이 한남동이라는 지역과 반포, 압구정, 청담동, 성수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세로 아파트라든지 고급 빌라들이 매매가 100억을 경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0억도 큰 돈인데 100억이 넘은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00억이 넘는 주택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지금 보시는 지역들 중에서 이 응봉동이라는 지역이라든가 자양동이라는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 중에서도 특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이고 이런 지역들은 주변 시세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100억이고 이쪽도 100억이고 아래쪽도 100억이라면
그죠? 그러면 주변에 둘러싸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만약에 재개발됐을 때 지금은 노후 썩 비리고 판자촌이고 정말 볼품없는 동네지만 향후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 클럽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대두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70층 이상씩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의도라든가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동부이천동을 끼고 있는 이 노량진 흑석동 주변에 노량진 본동을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도 역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망원 합정이라든가 당산동 지역들도 상당히 입지적으로 훌륭한 지역들이지만 어쨌거나 시세라는 것은 등급이 나눠져 있고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있는 겁니다. 이 한강변 안에서도.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어쩌면 지금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거래량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100명 중에 90명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한 3, 40명 정도만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직 기회가 있고 지금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이 1억에서 3억 정도 투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경기가 좋았다면 이 정도 투자 금액도 안 나옵니다. 훨씬 더 높은 금액대의 투자금이 나왔을 만한 지역들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역들은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입지 깡패들이 몰려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요, 현재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아직까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시는 분들은 입지라든가 그 땅이 그 물건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현재의 가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뭐냐, 뭐 창문이 뭐 샤시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임대는 잘 나갈까요? 임대 잘 나갈 것 같으면 아파트 사셔야죠. 그죠? 재건축 아파트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 항변에는 아무나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무나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왜? 너무나 가치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도전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분명히 파란색 지역으로 바뀔 거나 그러면 함부로 누구나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 철저히 뭘 보고 투자해야 된다.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시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3년 후에 부동산에 대한 주택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에 대한 가치는 점점 더 올라갈 거고, 물론 재건축에 대한 가치도 올라갈 겁니다만, 제가 재개발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재건축은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재개발은 아직까지 상급지여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허황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투자금 3억으로 만약에 100억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나오면 또 욕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또 투기를 붙이기는 어쩌네 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용기를 드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억이 있다면 100억을 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버냐? 한번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년 전에 애플에 투자했다면 애플 주식 그래프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16불짜리가요 178불입니다. 200불 이상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얘네가. 그죠? 최근 아이폰 15인가요? 하여튼 그게 새로 나왔어요. 저는 아이폰을 아직 안 쓰기 때문에. 아이폰 15가 새로 나와서 또 난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사신 분이 계실 거고, 10년에 걸쳐서 아이폰을 4번, 5번 바꾸신 분이 계시겠죠? 그 아이폰 한 대가 100몇십만 원씩 하는데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이폰 살 돈을 주식을 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10년 전에 16불 하는 10불 정도 하는 애플 주식을 샀다면 여러분 지금 무려 수익률이 1128%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요 지금 한 1억 2천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1억을 투자했다면 한 12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죠? 이 애플이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조 6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체, 그러니까 그 뭐죠? 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57%를 차지합니다. 와, 엄청나죠? 전 세계 시가총액의 57%. 그죠? 그리고 이 독일, 뭐 스웨덴, 그리고 또 어디죠? 뭐 프랑스, 뭐 캐나다 요런 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배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애플 시가총액만. 영국에 뭐 590 몇 개 정도의 상장사들이 있을 거예요. 600개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영국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보다도 애플의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가서 3억으로 10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재개발 지도로 왔습니다. 자, 보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한남동이라든가 뭐 반포, 압구정동, 청담동, 이 성수동 같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가총액의 57%. 그러니까 영국 시가총액보다 높고 이런 애플 같은 자리, 애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친구들이. 한남동, 반포, 압구정, 청담동, 성수동은 애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동산 나중에 이 한남동이 아파트가 다 재건축이 되고 성수동이 아파트 재건축이 다 되고 그리고 이 반포와 압구정동 재건축이 다 되고 이 청담동에 있는 고급 빌라들이 계속해서 리뉴얼을 해나간다면 지금 이 네 군데의 부동산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과 거의 맞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역들이 과거에도 몇백억씩 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금 1억에서 3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을 15년 전, 2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정도 투자해서 지금 이 동네 빌라 시세가 최소 25억은 가요. 근데 제가 아파트는 얼마 한 60억 갈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세 채를 내가 샀으면 3억인 거잖아요. 빌라만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60억에서 70억입니다.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세 채 합하면 한 150억 되는 거예요. 그죠? 기간은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15년 정도 투자해서 애플이 1100% 이상의 수익률을 났는데 그럼 이거는 도대체 몇 프로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애플은 1억을 투자해서 10년 만에 12억을 벌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성수동이라든가 한남동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해서 뭐 한 600% 정도 수익률이 나는 거네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인 거죠. 왜냐면 희소성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지가 전체의 가치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가 요거던 걸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이 얘기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야박한 인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저는 동화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하늘에서 도와주고 부자들은 항상 도깨비들이 와서 잡아갈까? 부자들은 항상 이 동화책에서 보면 나쁘게 나오고 못되게 나올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하게 나오는데도 가난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절대 나서지 마라. 사람은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자기 합리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아닌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어른들이 나의 한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가 더 이상 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운에 맡기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고요. 왜? 철저한 양극화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3억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조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참 약 올리는 게 될 수도 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나는 무일푼이지만 강남의 건물주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항상 응원을 할 거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요. 서울시 전체 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분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지 될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 기타 등등 정말 영상에서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 그리고 좀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좀 그래요. 너무 직설적이다. 너무 대놓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좀 파격적인 내용들까지 담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의 특별 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